입문 강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능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거 수익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수익을 10배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다른 강의 찾아보면 나 GPT로 전자책 아무거나 만들었어, 나 GPT로 이렇게 했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강의는 정말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짜내서 정말 좋은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자책으로 예를 들게요. 이건 강의 내용인데 실제 출판 가능한 전문 서적을 작성을 할 거예요. 만약에 1강이 AI 수익화 관한 내용이야. 책을 적어줘. 이거 여러분들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GPT한테 물어보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을 완벽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PT만 잘 써도, 정말 프롬프트만 잘 써도 여러분들은 정말 수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이거 기초로 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중이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중이라면 더 정확하게 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요. 강의 1강이라고 좀 수익화랑 관련 없다고 안 볼래 하지 마시고 한번 강의를 꼭 봐주세요. 왜냐하면 뒤에서 꼭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실전에 응용이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우선 강의 개요입니다. 강의 개요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서 왜 중요한가, 프롬프트 작성 공식, 코스타 프레임워크를 작성할 거고요. 사구의사설 파인 튜닝을 작성하고 질문 및 정리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하게 도서관으로 예를 들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모아둔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서 분야를 찾아서 한국 도서관에 가면 한국 도서 표준 분류표가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도서 표준 분류표를 찾아서 또 그 분야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좀 질문을 해서 제가 원하는 책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원하는 문장을 발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나 어디에서 무슨 책 찾아줘를 말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하고 대화 기술인 거죠. 그래서 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질문이나 지시를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론적으로 이게 정답에 가까워지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언어 설계도 명령어가 아니라 구조화된 정보와 맥락을 제공해서 AI의 응답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고요.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직업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제대로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책으로 밀리 리서치에선 2위 정도 했으니까요. 공신력 있으니까 너무
말 느리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배속은 하셔도 돼요. 2배속 하셔도 되니까 꼭 볼 건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좋은 프롬프트의 구조는 그러면 무엇인가가 되겠죠. 구체적 세부사항을 일단 명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풍부한 맥락을 제공해야 되고요. AI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넓은 도서관에서 분야를 찾아요. 그리고 체계적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논리적으로 배열해서 AI가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이듯이 높은 퀄리티와 낮은 퀄리티 사진이 보이실까요? 높은 퀄리티로 입력을 하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낮은 퀄리티로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좋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작가님이 계신데 그 작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박사생 10명 데리고 있는 것 같아. GPT 쓰니까.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많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잘 질문을 하고 GPT를 잘 처리하고 출력 품질까지 퀄리티 컨트롤 잘 해서 유용하고 정확한 응답 결과를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한테 물어보는 거는 GPT의 답변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GPT나 제미나이는 그냥 거대한 확률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정답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애매하네, 이거 애매하네,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거 좋네 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갖다가 정답으로 뽑아내는 거죠.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언어 패턴 학습을 보통 해요. 그래서 이 4개의 언어 중에 뭐가 맞지 다음에 올 단어가 뭐가 맞지가 되는 거고요. 확률적 단어 예측 모델이 되는 거죠. 이전 문맥에 기반한 추론이고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그래서 GPT는 여러분이 제공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내용을 예측해요. 더 명확한 지시를 내릴수록 더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못하는 분에게 좀 전달을 먼저 드리는 게 AI 기능 중에 GPT 들어가면 그냥 소라라고 있잖아요. 이런 걸 써도 되고요. 만약에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친구한테. 그렇게 되면 인터뷰를 직접 해주거든요. GPT야, 혹시 나 인터뷰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GPT는 인터뷰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먼저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인터뷰를 요청해서 만약에 내 자서전을 적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봐줘 라고 요청해서 GPT한테 맥락이나 이런 걸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GPT는 더 입력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점점 도서관에 있는 나만의 책들한테 다가가요.
그래서 그 책들한테 다 정보를 빼앗아 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AI하고 협업하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AI한테 번역가가 있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간의 의도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AI한테 학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보다는 브런치에 글을 남길 것 같아요. 제가 똑똑한 퍼플렉시티한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AI 지배자 작가 김민규에 알려줘 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AI 지배자 작가이고요. 되게 많은 책을 썼었어요. 이런 식으로 책을 쓰고 답변, 저희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볼게요. 보통 브런치 같은 데 있고요. 저 2003년생은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보통 브런치가 학습시키기에 참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브런치에 써서 제 이름을 학습시키는 거죠. AI 지배자의 작가 김민규는 브랜드 전문가이자 실전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다양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을 했다. 그는 실무 현장에서 직접 챗GPT 등 대형 언어 모델, 업무 자동화, 브랜드 메시지 기획, 타깃 분석, 콘텐츠 제작 등에 적용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지배자를 집필했다. 이거 다 맞는 말이고요. 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GPT한테 AI한테, 퍼플렉시티한테 학습시킬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위해서는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AI 오케스트라 지휘자, 프롬프트 설계자가 맞고요. 진짜 정말 최적의 구조를 설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화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AI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솔직히 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AI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왜 굳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써? 라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긁혀서 그런 게 아니라 AI한테 질문을 잘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거는 정말 그 결과의 품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책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강의안을 짜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서라도 정말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지금은 한국에 잘 안 알려져 있는 제가 6단계 프롬프트 작성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우선 컨텍스트라고 AI한테 상황 배경을 제공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인터뷰해줘 단어를 통해서 좀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형식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답변 구조를 정확하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코스타 프레임워크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응답 형식 같은 경우에는 마크다운 형식이라고 코딩할 때 쓰는 형식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코딩할 때 쓰는 형식이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문장형으로 해줘도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디언스 대상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요. 누구를 위한 내용인지 명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타겟 독자 아니면 타겟 청중 아니면 뭔가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내용인지 명시를 해야 합니다. 목표 부분,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얻고자 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원하는 출력물의 형식을 지정하면 되고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하는 출력물의 형식 맞고요. 톤 같은 경우에는 친구처럼 해줘, 아니면 교수님처럼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컨텍스트 설정하기입니다. 배경이란 뭘까요, 여러분? 프롬프트의 맥락을 제공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AI에게 상황을 이해시키는 첫 단계죠. 예를 들어서 좋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프롬프트를 하나씩 작성해서 코스타 프레임워크에 맞게, 그래서 정말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내일 우주에 관한 수업을 준비 중이야 라고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이어서 쓸게요, 끝까지. 그래서 새로운 챗을 만들고 이어서,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배경 작성 팁은 관련 있는 정보만 포함하고 핵심 배경 요소를 딱 명시해요.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간결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배경 정보는 AI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도서관 중에서 한 권을 찾기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명확하게 할 겁니다. 무엇을 달성하게 하려는가? 프롬프트를 통해 정확히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명시해야 합니다. 목표 예시를 보면 10분 내로 발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우주 사실과 간단한 설명이 필요해. 이렇게 목표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목표가 됐죠? 목표 설정 팁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좋은 정보보다는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사실처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합니다. 명확한 정보 설정은 AI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확히 응답하도록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 도서관에 가! 너희 도서관에서 여기까지 가! 정확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 분류표에 들어가서 5번이면 5번, 6번이면 6번에 딱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스타일이란 내용이 표현되는 방식과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와 표현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각 사실은 질문 형식으로 시작하고 간단한 답변으로 이어지는 Q&A 형태로 작성해줘 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옵션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야기체가 있고 서술형이 있고 Q&A가 있고 목록이 있고 대하형이 있고 비교 대조가 있고 단계별 설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적절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달력을 높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톤을 설정할 건데요.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톤으로 작성해줘라고 만약에 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8살 아이들과 대하는 것처럼 친근하고 쉽게 설명해달라고 그냥 요청을 해볼게요. 자, 흥미롭고 활기찬 우주에 대한 잠시만요.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톤으로 작성해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3개 중에 골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화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3개 다 선택을 해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 한 개만 하세요. 한 개만. GPT는 여러 개를 하면 이 사람 또 이상한 거 시키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하세요. 이거 해라는 거야, 저거 해라는 거야 보다는 그냥 친근한 대화체로 해줘, 흥미롭고 활기차게 해줘, 이걸 다 구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디언스, 대상을 명시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내용인지 내용을 소비할 대상의 특성과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상 예시인데요. 우주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8, 9세 초등학생들을 위한 내용이야 라고까지만 대상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대상 관련 고려사항은 연령, 교육 수준, 사전 지식, 관심사,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난이도와 관련성 있는 내용을 제공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제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AI 적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경계선 지능인이라 함은 IQ가 71에서 85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비일반인도 아닌데 뭔가 좀 정상인 같은데 이 부분에선 부족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예를 들어서 언어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고 행동에 대한 공강지각 능력이 떨어진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춤형 교육이 필수인 거예요. 근데 GP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상의 특성을 파악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즉 맞춤형 교육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정말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거예요. 이 AI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대상 명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프롬프트에 한번 입력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응답 형식을 그 다음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응답 형식이란 뭘까요? AI 답변의 구조와 포맷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요. 결과물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각사실은 번호를 매기고 사실 한 줄과 두세 문장의 설명으로 구성해줘. 마지막에 간단한 퀴즈 3개를 추가해줘 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크다운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표 차트, 단락글 구성, 시간순 정렬, 장단점 비교, 질문 답변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GPT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GPT는 정말 쉽게
대답을 하죠. 우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반짝반짝. 우주는 지구 바깥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를 벗어나면 바로 우주가 시작돼요. 파란 하늘이 끝나는 곳, 바로 그 너머가 우주랍니다. 되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GPT한테는 이렇게 코스타 템플릿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GPT는 더 확실한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 예제인데요. 실습은 어차피 나중에 진행할 거라 실전 예제를 한번 봐주세요. 실습은 나중에 AI 비서 만드는 걸로 할게요. 블로그 제목을 만들 거예요. 근데 나 블로그 제목 아이디어 좀 추천해줘. 여러분, 뭐 형식도 지정 안 하고 이렇게 되면 GPT는 아무것도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블로그 만들 거야?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도 돼요. 근데 요청사항이 많아지면 뭐하다? 부정확한 질문이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청사항이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입력해서 GPT가 여러 번 물어보면 좀 거기에서 착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의 요소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걸 줄이려면 한 번에 물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타 포함 프롬프트를 제가 짜봤어요. 나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 중이야. 그 컨테스트 나왔죠? 그러면 중소기업 대상 SNS 마케팅 전략에 관한 블로그 제목 10개가 필요해. 숫자를 활용한 리스트 형식의 제목이 좋아. 전문적이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톤으로 마케팅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각 제목 아래 2-3줄의 설명도 함께 제공해줘. 이렇게 하면 GPT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결과물을 남깁니다. 우선 이걸 물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묻잖아요. 근데 G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죠. 바로 대답을 해줘요. SNS 마케팅 시작 전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준비사항. 팔로워 0명에서 1000명까지 중소기업이 실천한 7가지 성장 전략. 여러분, 이거 되게 클릭하고 싶지 않아요? 마케팅 안 하는 사람들도 클릭하고 싶은데 뭐 실패하는 중소기업 SNS의 공통점 7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GPT가 답변을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코스타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GPT나 제미나이 시대에서 먼저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코스타를 사용해서 GPT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실전 예제 2번에 이메일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회사에서 정말 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작성이 너무 저는 귀찮은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꼭 작성은 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메일은 중요도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답변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스팸 메일. 근데 스팸 메일은 요즘 좀 구분을 해주지만 중요하지 않은 메일 같은 경우에는
좀 걸러내거나 AI가 답변을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고객 관련된 거는 자주 질문하는 것들은 AI로 대응을 하고, 나머지들 직원의 개입이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으로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자동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자동화 강의 때 몇 가지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메일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온라인 강의 구매 후 기술적 문제로 접근 불가. 저도 이런 부분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지워주고, 오디언스도 지정을 해주고, 톤도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 구매 후 기술적 문제로 접속 불가 문제 해결 또는 환불 요청, 간결하고 명확한 비즈니스 메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정확하게 해주죠.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내가 써서 보내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제가 저장을 해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컴플레인 걸 때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도 이 부분 참고해서 좀 이메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좀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데이터를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 저희 AI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자료고요. 그 컨텍스트가 정말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더라고요. 일반 프롬프트가 1이라면 이렇게 향상이 5까지 되고요. 그러니까 맞는 비율이 되게 높아져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 같은 경우 이렇고, 톤도 이렇고.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스타 프롬프트 작성해보기, 여러분 실습 때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좀 멈추시고 해보셔도 됩니다. 코스타 프롬프트 작성은 여러분들도 중요하니까 지금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콘텍스트, 오브젝티브, 스타일, 톤, 오디언스, 답변까지 메모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블로그 이메일 제품 설명을 요청을 해요. 그렇게 하면 코스타에 딱 대입을 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프롬프트 조합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하시면 되고요. GPT한테 입력할 땐 최대한 간결하게 주는 게 토큰상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GPT한테 물어볼 때 복잡한 문제들 많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GPT가 답변을 못하거나 회피를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GPT한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GPT한테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I에게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 기법입니다. 마치 사람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유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 지시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수학 문제를 풀어줘.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먼저 문제를 이용하고 필요한 방정식을 세우고 계산 과정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답을 확인해줘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GPT를 많이 쓰게 되네요. 여러분 다양하게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3x 플러스 4 x 이거를 이 수학 문제를 계산기를 사용해서 풀어줘. 여러분 GPT한테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 강의 듣는 사람들만 꿀팁이에요. GPT한테 계산기 사용해서 해라고 하면 실제로 계산기를 사용한 것처럼 문제를 풀어줘요. 그리고 정답이 수학 문제 풀려고 하면 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계산기 사용해서 풀어달라고 하면 정말 정답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정말 간단한 거죠. 6x 플러스 4가 맞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번외의 이야기로 됐지만 계산기 써줘라고 여러분 요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수학 문제풀이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문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3x제곱 플러스 4x를 미분하라. 저는 문제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필요한 방정식 개념을 정리해라. 너는 이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거듭 제곱 함수의 미분 법칙을 사용할 거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보여주고 항별로 미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미분하고 두 번째 항 미분하고. 여러분 전 문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체 미분 결과를 정리한다. 6x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GPT 사용하다가 와 이게 되네 하는 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계산이 되네 하는 것들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프롬프트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프롬프트니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잘해서 수익화하는데 꼭 도움이 돼 봅시다. 그래서 사고의 사슬은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분석해보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자. 다른 방식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만약에 사업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투구투고라는 게 알아요? 투구투고 제가 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사회적 CSR이나 ESG 경영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살 때 한 번, 두 번 써봤는데 좀 스시나 스무디나 피자나 머핀, 버거, 포케나 브리또, 도넛, 빵, 파티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인 판매해요. 근데 한국에 이걸 들어와도 되냐? 라는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근데 한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식 어때요? 좀 떨이하는 음식을 사 먹기가 꺼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투구투고를 한국에는 떨이하는 제품에 대해서
인식이 좋기도 한데 인식이 그래도 사업화하기에는 나빠요. 그래서 나빠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업 전략을 짤 때 정말 좋아요. 한국 소비자들은 떨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혼자 먹는 1인 가구들한테, 가족들 많은 가구들한테는 괜찮지만 좀 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 떨이 제품 좋아합니다, 참고로. 근데 제가 아니라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먹을 수 있지만 버려주는 음식을 판매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인식 때문에 시장 진입 시 거부감 또는 신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떨이 제품은 저품질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뢰 확보와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해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떨이 재고임박 같은 부정적인 단어 대신에 미식 구조대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면 프레이밍부터 다르게 되니까 브랜딩에서 사용하는 게 프레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버려질 음식 어차피 환경 보호되니까 우리 착한 소비하자. 그리고 저렴하게 사고 MZ세대의 윤리적 소비 감성을 자극시키죠. 그래서 파트너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정상 품질 보장을 인증하는 거죠. 한 끼 구조 챌린지를 해서 매일 한 번 구조 식사 참여 유도를 할 수 있고요. 미리 큐레이션된 선물형 패키지처럼 제공하여 떨이 느낌을 줄이는 거죠. 이거 아마 한국에서 하고 있을걸요. 그 시장 조사해 보니까 하고 있던데,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겠죠. 저라면 사 먹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전환해주고 3단계 이제 선택한 방법을 단계별로 풀어보고 결과가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해보자. 의미 있는 전략으로 포지셔닝 가능하다. 다른 방식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비즈니스적 관점을 접근하고 거버넌스 기반 확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퍼플렉시티한테 맡겨볼게요. 제가 GPT나 퍼플렉시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보고 결과물들이 좋은 걸 쓰면 돼요. 이런 리서치 같은 거는 퍼플렉시티가 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젠슨 황님도 쓰고 있는데요. 이런 KCI에 등재된 자료들을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이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 폐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매 결정에.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라벨 디자인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 전략 3단계 접근법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죠. 고정 가격제나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국어로 적어줘 라고 맡길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할인율과 신선도 등급이 있네요.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ABC를 함께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요.
이중 할인은 피하고 고정 가격으로 품질을 줄이는 거죠. 5,000원 미스터리 박스 같은 거요. 그래서 A/B 테스트로 진행을 해주고요. 예상 결과는 타깃층 25% 시장 침투할 거고, 파트너 매장 식품 폐기물 15% 이상 감소시킬 거고, 할인 저품질에서 스마트 소비로 문화적 인신이 전환이 됩니다. 이 문제 분석부터 해결 전략, 유통업체의 흥용 모델, 이런 검증 방법, 예상 결과까지 다 나오잖아요. 제가 요청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 결과물들이 다양하게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시스템으로 돌려보셔도 됩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이제 제공하게 돼요. KCI에 등재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사고의 사슬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를 사고의 사슬 기본 프롬프트입니다. 15명이 참가하는 토너먼트에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경기 수는 인데 14경기죠. 근데 솔직히 이건 다 아는데 이거를 GPT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제가 사고의 사슬 제미나이한테 그냥 맡겨볼게요. 플래시 버전도 가능하니까. 한 명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죠. 얘는 좀 짧게 해주는데 만약에 GPT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혹시 GPT 결과물 나올 때까지만 조금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GPT를 사용할 때 유료로 결제해야 되나요? 무료로 결제해야 되나요?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료 결제가 답인 것 같아요. 결과물만 봐도 그렇고 퀄리티만 봐도 그렇고 근데 제미나이도 전 유료를 쓰고 있고 퍼플렉시티도 유료를 쓰고 있어요. 감마 AI 같은 경우에도 유료를 쓰고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직원을 뽑는 것보다 얘들을 시키는 게 저한테는 확실한 이득인 거죠. 저 아까 말했잖아요. 박사 10명 데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실제로 유료 버전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전 한 달에 한 15만원 이상 꾸준히 나가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우실까봐 좀 꿀팁을 좀 전수를 해드릴게요. 겜스고라고 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공유해 주는 건데 이런 챗GPT도 사용할 수 있고요. 유튜브 프리미엄도 사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 사용해봤고 클로드도 사용해봤고 이런 식으로 다 진행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걸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보안이 필요해서 개인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이걸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과 다른 거를 느끼실 거예요. 결과물이 다르면 여러분의 수익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상황과 회사의 위치 분석 제가 컨설팅을 조금씩 했었거든요. 브랜드 컨설팅이요. 근데 브랜드 컨설팅을 할 때 약간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먼저 현재 시장 상황과 회사의 위치를 분석해보자. 가능한 모든 선택지와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해보자. 각 옵션의 잠재적 위험과 그 확률을 평가해보자. 각 선택지의 예상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보자. 모든 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결정을 제안하자.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컨설팅 할 때 여러분이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전문 분야가 있다면 이걸로 컨설팅을 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크몽이나 이런 데 올려서 컨설팅 필요한데 찾아가지고 이걸 컨설팅을 해줘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쓴 프롬프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한 개만 잘 써도 여러분이 좀 먹고 살 길이 보여요. 정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으니까. 왜냐면 저는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지라고 생각해보니까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을 했고 AI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AI도 같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AI로 돈을 벌어보자. 왜냐하면 난 얘들을 박사처럼 굴릴 자신이 있어. 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이 연구시키고 저 연구시키고 그래서 이걸 고도화시켜서 사업화를 해보자. 이걸 고도화시켜서 제품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저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꿀팁을 듣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개념치 마시고 한번 꼭 여러분들이 작은 전문성, 예를 들어서 나 고양이 목욕 잘 시켜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만 있어도 아니면 정말 난 변호사야 법에 대해 잘 알아 이런 전문성 있으면 더 좋죠. 그런 전문성들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의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반복 개선,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좋아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한 번에 완벽한 결과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숙련된 엔지니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데이터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코스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초기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식별하고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그래서 응답의 품질과 목표 교환 여부를 평가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그러다가 괜찮은 프롬프트가 있다 하면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 개선의 예시입니다. 초기 프롬프트는 대학생을 위한 시간 관리 팁 알려줘 이거잖아요. 1차 개선을 하면 이공계 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시간 관리 전략 5가지를 알려줘. 각각 한 문단으로 설명해줘가 되겠죠. 근데 2차 개선을 하면 이것도 코스타로 하시면 돼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3학년 대학생을 위한 컨텍스트죠. 시험기간 효과적인 시간관리 전략 5개가 필요해. 목적을 명시하고요. 각 전략은 제목과 설명으로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단계를 포함해줘. 친근하지만 실용적인 톤으로 프로그래밍 과제와 시험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학생을 위해 작성해줘. 각 전략마다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 방법도 추가해줘.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물들이 당연히 좋아지죠. 그래서 프롬프트 파인 튜닝 전략은
계속 디버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버그를 찾고 그걸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치면 뭐가 부족한지는 봐야 돼요. 그리고 명확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맥락을 보강을 해요. 그리고 제약 조건을 설정하면 됩니다. 원치 않는 결과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요. 뭐뭐 하지 말고 이거는 꼭 해줘 라는 걸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GPT가 거짓말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GPT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적고요. 그러니까 모호한 거를 되게 많이 찾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도서관에서 정말 많은 거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정말 많은 책 중에 한 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시가 모호하면 GPT는 모호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GPT는 너무 상황을 판단을 못해서 이상한 책을 찾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그때부터는 GPT가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을 놓치게 돼요. 불필요하게 많이 되면. 제가 계산기라고 했잖아요. 그 계산기라고 말한 이유도 GPT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정보가 포함이 돼 있으면 이거 어디서 찾지가 되어버리니까 정답이 오류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순된 지시입니다. 서로 충돌하는 요구사항으로 인해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짜장면도 시킬까 짬뽕 시킬까가 아니라 한 명이 그러니까 한 개를 시켜야 돼요. 메뉴 한 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나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순된 지시를 하시면 안 돼요. 딱 정확하게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GPT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 쓰실 때 한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주요 한계가 최신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LLM 모델이 한 번에 학습을 시키는데 그 특정 날짜 이후에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솔직히 RAG 모델이라고 해서 특정 날짜 이후에 그런 거는 조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다행이고요. 근데 사실 확인 능력이 제한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논문이나 연구를 좀 할 때 얘가 논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논문을 갖다가 진짜 당황을 했어요. 근데 얘를 그러니까 적당히 잘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을 다 확인해서 팩트 체크해줘라고 하는데도 얘는 논문을 가져놨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나 이런 걸로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있고요. 복잡한 수학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사고의사슬 기법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기 써도 여러분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하세요. 맥락 이해의 제한, 전문 분야의 깊은 지식 한계가 있고 중요한 최신 정보는 직접 제공을 해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는 단계별로 나눠 접근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설명을 요청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물은 항상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고요. GPT의 한계를 결국 이해하게 되면 실망을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응용 분야는 정말 많아요. 블로그, 소설, 미디어, 마케팅 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 생성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창작할 수 있고, 비즈니스에 활용도 가능합니다.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막간 타임으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좋은 프롬프트와 나쁜 프롬프트 구분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 정답은 A가 아닌 B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프롬프트 쓸 때 저렇게 세심하게 써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세심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내 20, 30대 직장인을 위한 아침 식사 레시피 5개가 담긴 블로그 게시물이 필요해. 야, 각 레시피는 준비 시간, 재료 목록, 단계, 조리법을 포함해줘.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인 톤으로 바쁜 아침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해줘. 각 레시피마다 영양 정보와 준비 팁도 추가해줘. 이런 것들을 다 적는 거죠. 결국 코스타가 기본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십시오.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한글말을 낳는 거의입니다. 진짜 한 개만 잘 써도 걔가 몇백을 벌어줘요. 나중에 제가 하는 거에 적용을 하면요. 그러니까 얘를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쓴 거를 모아둬요. 근거에다가 노트에다가 모아두고 그걸 필요할 때마다 붙여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정말 한글말을 낳는 거의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정리도 하고 템플릿화도 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프롬프트 한 개를 제대로 만들어 봐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제가 상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문과 출신의 경영, 경제 쪽이니까 잠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가 막 강의를 구성을 해뒀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심화학습이나 실전 프로젝트 커뮤니티 참여가 있는데요. 심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실습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제가 강의로 남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습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강하게 질타해 주시고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이 새로 생기면 제가 바로 업로드 할 테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 강의에 링크를 넣던가 할 텐데 꼭 나중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출판 방법들, 꿀팁들 이런 것들 다 담아서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는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음에는 진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넣었으니까 같이 가봐요, 여러분. 진짜 우리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다음에 봬요.